안녕하세요. 엑셀 기초부터 시작하기 오늘 8회차 수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 한동안 엑셀을 처음 만나보시면서 엑셀의 기초를 다지시는 시간 벌써 이제 8회차가 되셨는데요. 오늘도 힘차게 마지막 수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하단에 4개의 워크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하나하나 워크시트 이동하시면서 내용을 배워보실 건데, 오늘은 이제 엑셀 기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엑셀을 배우시면서 엑셀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방법들도 배우셨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블록으로 지정해서 선택하는 방법들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엑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함수 중에서도 기본 함수를 배우셨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차트로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또 차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조건부 서식이라고 해서 탭에 이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시면 함수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간단하게 데이터의 대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셀 안에 막대를 만들어주는 거를 보셨었죠. 그리고 막대를 만들어줄 때도 막대를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또 셀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값만 따로 색깔을 표시해주는 이런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은요, 다량의 데이터를 보실 때 유용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사실 데이터를 보실 때 평균, 함수 구하시면서 평균이나 또는 총합 구해보실 때 10명, 20명 정도의 데이터를 다뤄보셨지만 실무에서 이 엑셀을 사용하실 때는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공장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 공장에서 이제 생산되는 제품들 보면은 제품에 다 일련 번호가 있잖아요. 그 일련 번호들 다 모아보면은 정말 10,000개 넘어가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회사에서도 이제 판매 실적, 일별 판매 실적 이런 것들 볼 때도 몇만 개의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다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성적으로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렬하고 필터링하는 과정을 오늘 배워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4개의 워크시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판매 현황이라는 워크시트로 오시겠습니다. 판매 현황 워크시트로 오시면 여기는 1사분기의 제품 판매 현황입니다. 1사분기라고 하면은 1월, 2월, 3월 이 3달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왕구. 이제 놀이왕구도 이제 다양한 왕구들이 있어요. 지능을 좀 발달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퍼즐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삑삑 소리가 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빨이 나기 때문에 이빨에 자극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장난감처럼 이렇게 입에 넣고 깰 수 있는 아주 신생아들은 이런 장난감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별로, 그리고 또 그 기능별로 다양한 이제 장난감 왕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장난감 회사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비열 보시면은 거래 일자가 있어요. 우리는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여러 가지 연령별로 필요한 다양한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이고요. 우리는 이제 공장인데 이거를 다양한 판매처에 판매를 하겠죠. 마트, 그리고 동네 문방구, 그리고 좀 대형 문방구, 중형 문방구, 또는 백화점 등등. 그리고 요새 이제 온라인도 이제 많이 판매가 되니까 온라인 판매처, 쿠팡이나 이마트 등등 다양한 판매처에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럼 이 공장 입장에서는 어떠한 판매처에 어느 정도의 거래 규모를 다 달성을 했는지를 기록을 하겠죠. 이게 바로 지금 이 엑셀 시트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사행 먼저 보실게요. 사행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사행만 보시면 1월 2일에 이제 치아 발육기 제품을 나들가게라는 거래처에 판매를 한 겁니다. 근데 제품도요, 제품명은 치아 발육기지만 이게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 완구에 포함되는 제품명입니다. 치아 발육기는 어린이들이 사용이 아니라 신생아 완구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블록 같은 거는 이것도 분류가 있어요. 지능개발이라는 분류에 포함됩니다. 뭐 끼우기, 뭐 도형에 맞춰 끼우기 이런 제품도 마찬가지로 지능개발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제품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제품의 대분류와 소분류를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 소분류라고 할 건 없지만 그냥 분류 자체를 신생아 완구인지 뭐 놀이 완구인지 승용 완구인지 뭐 자동차 완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지 분류를 해놓고 그 분류에 포함되는 실제 제품명들을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1월 2일에 신생아 완구에 포함이 되는 치아 발육기를 나들가게라는 거래처에 판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치아 발육기 한 개당 단가가 9,010원인가 봐요. 이거를 41개를 나들가게에 판매를 한 거예요. 나들가게에서 우리 공장에 치아 발육기 41개만 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장에서 이제 배송을 하겠죠. 그래서 이 옆에 금액이라는 거는 단가 곱하기 수량이에요. 그래서 총 거래 금액이 36만 9,410원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엑셀로 데이터화해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의 매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판매량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또는 실제 이 배송된 양과 우리가 이제 그 계산된 그 금액이 잘 맞는지 비교할 때 이제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판매 현황인데 문제는요. 여기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4행부터 쭉 일자별로 표시가 되었는데 일단 어디까지 셀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실게요. 이거 배우셨죠? 물론 B4셀부터 B4셀을 클릭을 하시고 B4셀 클릭하시고 밑에까지 쭉 드래그 하시면서 몇 개인지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드래그 해야 되는 좀 귀찮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 키를 사용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B4셀 클릭하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로 시프트 키 누르시고 그리고 아래 방향 키를 누르시면은 데이터가 입력된 셀까지 쭉 블록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95행까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95행. 근데 여기 지금 데이터 보시면요. 1행부터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날짜는 4행부터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95행까지 드래그가 되는데 그럼 이제 실제는 95개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그 위에 있는 이제 실제 날짜가 입력되지 않은 셀들은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95에서 4를 또 빼야 되는구나. 이런 계산이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블록으로 지정한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블록으로 이렇게 다 지정하시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보기 옵션 있잖아요. 이 아이콘들 3개로 보여지는 보기 옵션. 그 바로 왼쪽에 보시면 내가 지금 블록으로 지정한 데이터를 요약해 줍니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오른쪽 아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날짜를 다 드래그를 했기 때문에 개수가 92개입니다. 그래서 92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 평균이라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드래그한 부분은 날짜예요. 날짜를 평균으로 내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또 활용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 지금은 이제 92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하셨고요. 이 평균 데이터를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우리 가장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제 상단으로 올라가시려면은 어디로 가시냐면 잠시만요. 네,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단축키인데 우리가 아까 지금 요거는 기억하고 계실 텐데 한 번만 더 써드릴게요. 컨트롤 키에 시프트 키에 아래 방향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은 이제 블록으로 지정을 해줬죠. 잠시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 키를 누르시면은 블록으로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영역까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영역에 모두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데이터 영역을 선택을 해주면은 여기 밑에 지금 95행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제일 첫 번째 셀로 가고 싶어요. 이 워크시트에서 제일 첫 번째 셀은 어디죠? A1 셀이죠. A1 셀로 아예 이 표의 맨 위쪽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방법은
두 가지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스크롤 막대 있어요. 세로 스크롤 막대. 얘를 위쪽으로 쭉 이제 밀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좀 귀찮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결국은 95행까지밖에 없지만 나중에 10,000행, 뭐 20,000행 이렇게 가시면은 그 많은 데이터들 이 위로 스크롤 막대 올리는 것도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내가 이 엑셀에서 첫 셀, A1 셀로 이동하는 그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컨트롤 키를 먼저 활용을 하셔야 돼요. 컨트롤이라는 게 우리 뭐 컨트롤이 돼라고 이제 제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컨트롤 키의 키보드에서 버튼 보이시나요? 홈 버튼? 홈 버튼. 네. 컨트롤 키에서 홈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게 이제 컨트롤, 제어하다. 홈이라는 게 우리 야구에서도 홈으로 돌아가다. 뭐 1루, 2루, 3루, 그리고 홈. 돌아갈 때는 원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홈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A1 셀, 이 셀에서 가장 처음 돌아간다는 거죠.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우리 이제 요 셀에서 지금 95행에 와 있잖아요. 95행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셀이 이제 95행에 와 있는 요 위치에 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홈 버튼을 눌러봐 주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홈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A1 셀로 한 번에 이동을 해줍니다. 홈 버튼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요, 채팅창에 알려주세요. 네. 홈 버튼은 이 키보드에서, 이게 지금 제가 요 키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왼쪽에 글자 있는 좌판들 있죠. 그리고 여기에 밑에 이렇게 O자 모양으로 방향키들 있잖아요. 방향키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버튼 6개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중에서 보시면은 홈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에다가 홈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A1 셀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잘 이용해 두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렇게 데이터가 많을 때는 밑에 있는 데이터들 보다가 맨 처음으로 가실 때 컨트롤 키 누르시고 홈 버튼을 누르시면 쉽게 가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왔어요. 자, 여기 이제 이 92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이제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해석을 했고요. 이제 이 많은 데이터, 92개의 데이터를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일자는 일자대로 1월 2일, 3일, 4일, 5일 일자대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분류별로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신생아 완구라는 분류 안에 치아 발육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제품명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능개발이라는 분류 안에 블록, 띄우기, 그리고 퍼즐 있잖아요. 이런 지능개발 분류에 같이 속하는 블록과 끼우기와 퍼즐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으로 널려져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은 일자순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거래 일자순으로 분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뭐 거래 일자별로 분류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나는 이 분류별로 그래서 우리가 총 지능 개발에 속하는 제품들은 어느 정도 거래가 되었고 신생아 분류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제품들은 어느 정도 거래가 되었는지를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류순대로 다시 정렬하고 싶을 겁니다. 네, 이 데이터 정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나열돼서 데이터를 찾는 게 쉬워지기도 하지만 또 같은 순서일 때 같은 그룹으로 모이게 돼서 분석이나 요약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능개발은 지능개발끼리, 신생아 완구는 신생아 완구끼리, 그러니까 유사한 분류끼리, 그러니까 동일한 분류끼리 이렇게 나열이 돼서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분석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분류가 기준이 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분류에서 신생아 완구, 놀이 완구, 지능개발 이런 식으로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시냐면요. 요 밑에 요 분류라는 거 제외하고 신생아 완구, 놀이 완구 여기 쭉 C4부터 C95셀까지의 데이터를 쭉 다시 정렬을 해주시게 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정렬을 해줄 때는 아주 간단하게 정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데이터들을 정렬할 수 있도록 요 제목
셀 있죠. 분류라는 제목 셀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C3를 클릭을 합니다. 분류라고 입력된 C3. 네, 모두 클릭하셨나요? 네, 클릭하시고 이제 상단의 탭을 어디로 갈 거냐면 오늘은 홈 탭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우리가 정렬하고 필터링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탭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네, 지금 C3 셀을 클릭하시고 데이터라는 이 탭을 클릭해 보시면은 왼쪽부터 영역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정렬 및 필터라는 이 메뉴가 있을 거예요. 정렬 및 필터. 네, 찾으셨죠? 정렬 및 필터에서 가장 왼쪽에 보세요. 가장 왼쪽에 보면은 기역부터 희역까지, 희읍부터 기역까지. 이게 바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기역부터 희읍. 이게 바로 오름차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역부터 희읍이라고 돼 있으면은 우리가 이 분류, 이 밑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정렬할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정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으로 시작되는 데이터가 가장 먼저 오게 되고 히읗으로 시작하는 데이터가 가장 하단에 오겠죠. 그리고 반대로 밑에 있는 거는 내림차순입니다. 히읗부터 기역이에요.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면은 히읗으로 시작하는 데이터가 가장 상단에 오고 기역으로 시작하는 데이터가 가장 하단에 온다는 겁니다. 네, 한글의 경우는 그렇고요. 숫자의 경우는 또 달라요. 이제 만약에 위에 있는 이 오름차순으로 우리가 정렬을 한다 그러면은 숫자가 1부터 100까지 쭉 점점 올라가는 차순이고요. 이 밑에 있는 경우는 숫자가 100부터 1까지 쭉 낮아진 형태죠. 영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에 있는 이 옵션 오름차순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A부터 Z까지 이 순서대로고요. 밑에 있는 내림차순은 D부터 A까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쉽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실 때는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이 영역을 우리가 다 바꿀 거기 때문에 이 제목행 있죠. 이 제목 셀, 이 분류를 클릭을 하시고 어떤 정렬로 선택할 건지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볼게요. 지금 C3 셀을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에서 오름차순 정렬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클릭해 보시면 밑에 지금 분류가 바뀌었습니다. 보이시죠? 놀이완구가 가장 처음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류 기준으로 기역부터 희읍까지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라라고 했죠. 근데 여기 이제 분류 중에서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먼저 왔죠. 그래서 놀이왕구대로 쭉 이제 정렬을 해주고요. 그 놀이왕구가 끝나면 놀이왕구가 꽤 많네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27행에 승용왕구부터 또 쭉 이렇게 정렬을 해주고 이제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지능개발은 이제 지능개발 기준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핵 자체가 다 섞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이 일자별로 정렬이 돼 있었는데 왼쪽에 일자 보시면은 일자가 지금 다 뒤죽박죽 됐죠. 왜냐면 지금은 이거를 정렬하는 기준이 이 분류 기준으로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으로 시작하는 놀이완구로 된 이 데이터 행들만 가장 상단에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요. 얘들이 다 정렬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옷으로 시작하는 승용왕구로 된 데이터의 행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다 섞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놀이왕구 안에는 운전놀이, 병원놀이, 낚시놀이 등등 있는데 얘네는 다 이런 이제 거래처에 판매가 됐구나. 그럼 이제 놀이왕구들은 어떤 이제 금액대별로 거래가 됐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병원놀이가 플레이센터라는 거래처에 100만 원이 넘게 이렇게 많이 들어갔네. 그래서 놀이왕구들 간의 이 거래 금액 규모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분류를
놀이완구별로 그리고 승용완구별로 동일한 카테고리들끼리 그룹으로 모이게 돼서 이제 분석이나 요약하기가 굉장히 쉽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더 분류를 해볼게요. 놀이완구별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오른쪽에 이제 놀이완구들의 각각 제품명은 좀 다르지만 이 놀이완구들 안에서 거래 금액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도 지금 금액이 좀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금액을 내가 한번 분류해보고 싶다. 가장 많이 판매된 금액을 위로 가게 하고 가장 적게 판매된 금액을 밑으로 분류를 하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놀이왕구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게 100만 9천 원 정도 이 금액인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100만 9,680원 요게 가장 상단에 오면 좋겠죠. 그러면 놀이왕구 중에서도 가장 거래 규모가 큰 요 데이터를 가장 상단으로 올라가게 하고 나머지 이제 내림차순 순으로 쭉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놀이완구에서 가장 적게 판매한 이거 한 14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만 원인가요? 12만 원 정도 되는 요 데이터가 가장 밑에 오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분류로 한번 정렬을 해줬으니까 이 상태에서 금액으로도 한번 정렬을 해줘야겠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금액, 요 가격 순으로 다시 한번 필터를 적용해 볼게요. 자, 여기 금액이라는 H3 셀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요 금액들이 내림차순으로, 이번에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정렬을 해볼 거예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H3 셀을 클릭하시고 그대로 상단 데이터 탭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자, 내림차순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그 전에 요걸 먼저 볼게요. 요 데이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놀이완구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이제 차지한 게 플레이센터에서 100만 원 넘게 요 금액으로 거래했다. 요것만 일단 잠깐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분류별로 한번 이제 정렬을 했으니까 금액별로 한 번 더 정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H3를 클릭하시고 상단 데이터 탭에서 내림차순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내림차순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뭔가 이제 정렬이 됐습니다. 금액이 가장 높은 금액이 상단에 왔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데이터랑은 다르죠. 왜냐면 저는 분류에서 아까 놀이완구 있죠. 놀이완구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또다시 한번 분류하기 위해서 내림차순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다시 섞여버렸어요. 지금 왼쪽에 분류까지도 다시 다 섞여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처음에 이 정렬 기능을 배우시는 분들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어서 제가 지금 일부러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분류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렬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분류가 잘 정돈이 된 상태에서 잘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정렬이 된 상태에서 더 금액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완전히 다 뭔가 섞여버렸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아이콘을 활용하실 땐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의 아이콘을 활용을 하실 때는 가장 마지막에 내가 적용한 정렬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재정렬해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리 분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금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니까 앞에서 우리가 분류로 정렬했던 거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리셋이 돼버리고 가장 최근에 적용한 금액 부분에 대한 정렬만 다시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 기준을 선택할 때마다 이전에 내가 정렬해 놓은 것들은 완전히 다시 다 리셋되고 재정렬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정렬을 적용을 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정렬을
적용을 할 때는 그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적용이 안 됐었어요. 지금 분류만 적용을 했을 때는 분류만 되고 또 다시 금액, 예를 들면 H3셀을 클릭해서 정렬을 하게 되면은 앞서 내가 분류로 정렬을 해놓은 것이 다 흐트러지고 새롭게 적용한 금액 기준으로만 정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이 분류 기준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상단에 요 데이터 있죠. 데이터 탭에 보시면 우리 아까 사용했던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죠. 요 아이콘은 그냥 기준으로, 단일 기준으로만 정렬을 하실 때 편하게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실 때는 그 옆에 있는 요 정렬 아이콘 있죠. 요 표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여기를 클릭해 주셔야지 두 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한번 정렬을 해보실 텐데요. 우리 아까 하려고 했듯이 이 분류를 기준으로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분류 안에서 금액이 가장 큰 폭을 상단에서부터 이제 하단으로 내림차순으로 같이 정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어디에다 마우스를 클릭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아까 단일 기준으로 이 정렬을 할 때는 이 밑에 있는 데이터 바로 위에 있는 이 제목 셀 있죠? 요 항목셀, 요 항목셀을 클릭하시고 여기 이제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를 선택했는데 지금은 기준이 2개 이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셀을 이렇게 클릭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단 주의하실 게 셀을 내가 지금 정렬할 데이터가 있는 표 바깥쪽 있죠? 요런 데다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정렬을 할 데이터는 요 표 영역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아무 곳이나 일단 선택을 해줘야 돼요. 요 바깥에 셀을 클릭하시면은 이 정렬, 두 가지 이상의 정렬을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단일 기준으로만 정렬을 하실 때는 해당 데이터의 이 제목셀, 이 제목셀을 선택하시고 단일 기준으로 정렬을 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일 때는 뭐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 먼저 분류되는 기준이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표 안에 아무 곳이나 클릭해 주시면 돼요. 단 바깥을 클릭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표 안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상단에 데이터 탭에서 정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표 모양 아이콘 있죠? 정렬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정렬이라는 창이 하나 나오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준을 우리가 여러 개를 삽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기준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일단 2개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 여기 지금 저랑 다르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첫 번째 정렬 기준을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신기한 게 우리가 표 안쪽에다가 그냥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고 요 정렬이라는 메뉴로 왔더니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요 영역 전체를 다 블록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정렬을 할 때 이 블록으로 지정된 요 안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이제 재정렬을 하겠다라고 이 정렬이 적용되는 데이터 영역을 지정을 해준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정렬 기준 먼저 선택해 볼게요. 첫 번째 정렬 기준은 분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렬 기준에 이 옆에 펼치기 버튼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블록으로 지정된 이 테이블 영역에 있는 요 제목행들이 그러니까 제목 셀들이 다 목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아까 블록으로 지정될 때부터 얘가 정렬 기준을 다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중에서 바로 분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렬 기준은 분류다. 일단 우리가 분류별로 다 정렬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분류 안에서 금액을 한 번 더 정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분류로 정렬을 하시고 정렬 기준은 그냥 값이에요. 값이라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 오름차순으로 할 건지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펼쳐서 오름차순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분류라는
이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건데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값이라는 게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값이죠. 그리고 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기준을 하나 더 추가해 줄 거예요. 상단에 기준 추가 있죠? 기준 추가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다음 기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데이터를 기준할 때는 첫 번째 기준으로 정렬을 한번 쭉 하고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정렬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다음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 요 금액으로 바꿔주실게요. 다음 기준은 분류 안에서도 금액으로 한 번 더 정렬을 해주어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금액은 숫자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정렬 기준이 값이라는 거는 이 각각의 셀 안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의 값대로 이번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가장 높은 금액이 상단에 오고 가장 낮은 금액이 하단에 오게 되겠죠. 정렬 기준은 이렇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준이 분류인데 분류는 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두 번째 기준은 금액인데 금액의 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주어라 라고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단에서 확인 클릭해주세요. 자, 이제 어떻게 정렬이 되었는지 보실게요. 분류는 일단 놀이, 완구, 니은으로 시작되는 요 단어들을 쫙 정렬을 해줬고요. 니은 다음에는 이제 COC죠. 승용완구별로 잘 정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이, 완구라는 분류 안에서도 가장 높은 금액을 상단에 보여주고 낮은 금액을 보여주는 요 내림차순으로 쫙 자료가 정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놀이, 완구에서 가장 많은 금액으로 거래가 된 것이 요 소품놀이구나. 통통마트와 이렇게 많은 금액을 거래를 했구나라고 우리 제품 중에서 놀이, 완구 중에서도 소꿉놀이를 가장 큰 거래로 거래해준 이 거래처가 마트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이 기준을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제 다른 기준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번엔요, 분류가 아니라 거래처별로 한번 먼저 쭉 정돈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와 거래를 하고 있는 이 거래처 중에서 이 거래 금액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요거부터 할게요. 이 거래처 중에서 이 거래처들은 어떤 제품들을 주로 이제 우리랑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이제 분류라는 건 사실 놀이완구인지 승용완구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조사의 입장에서 분류를 하지만 사실 이것을 구매하는 우리의 거래처에서는 놀이완구인지 승용완구인지라기보다는 이 유통업체에서는 병원놀이인지 이런 분류가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는 입장에 따라서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거래처 기준으로 먼저 분류를 쭉 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처에서 어떤 제품들을 거래를 했는지 제품별로 두 번째로 정렬을 하고 그 안에서 금액의 규모는 어떠했는지 이렇게 세 개의 기준으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처를 기준으로 먼저 쭉 정렬을 하고 그 거래처별로 제품명을 쭉 정렬을 하고 그 제품 안에서도 그 금액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서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제품, 날짜별로 다를 수 있겠네요. 예, 적용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1번 거래처, 2번 제품명, 3번 금액별로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기준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이기 때문에 어디가 이제 기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요 표 안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데이터 가셔서 정렬로 갑니다. 정렬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기존에 우리가 두 가지 기준으로 정렬해 두었던 것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얘를 변경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정렬 기준 지금 분류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얘를 거래처로 바꿀 겁니다. 분류를 펼치셔서 거래처로 바꿔주시고요. 거래처는 갓 기준으로 그대로 분류를 할 거예요. 네, 오름차 순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래처의 이름이 가장 상단에 나오겠죠. 그 두 번째 기준은 제품명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준은 제품명. 제품명도 오름차 순으로 변경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 우리 기준을 하나 더 추가해야겠죠? 기준을 추가하시면 다음 기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기준은 금액. 금액으로 하셔서 금액은 이제 내림차 순으로 해주실게요. 첫 번째 기준이 거래처, 두 번째 기준이 제품명,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을 금액으로 적용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거래처나 제품명은 이름이잖아요. 이것들은 오름차 순으로 적용해 주시고 금액만 내림차 순으로 적용할게요. 가장 많은 금액이 상단에 오도록. 네, 이렇게 정렬 기준 적용해 주시고 확인 클릭해 주시면 이제 정렬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바뀐 거 보이시죠? 거래처를 기준으로 니은으로 시작하는 이 거래처가 가장 상단에 왔고요. 그리고 이 거래처에서 나들가게에서도 보시면은 이 지금 제품명이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낚시놀이, 딸랑이, 모빌. 여기는 조금 이렇게 엉클어졌네요. 예, 여기 원래 니은 이거 이제 미음이 먼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먼저 온 거는 아마 이제 이 데이터 상에서 이 금액별로 또 이렇게 하려니까 뭔가 이렇게 좀 어그러진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요 기준이 좀 뭔가 이 데이터에 안 맞았나 봐요. 이럴 경우에는 다시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이번에는 거래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바꿔볼게요. 자, 거래처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가 먼저 나오고 제품명이 그 다음으로 나오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이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이게 꼭 우리가 적용한 기준대로 잘 정렬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다시 좀 수정을 해볼게요. 다시. 요 테이블 안에 클릭하시고 상단 데이터 탭에서 정렬 아이콘 그대로 가셔서요. 첫 번째가 거래처, 오름차순, 그리고 그 다음에 분류로 해볼게요. 제품명이 아니라 분류. 분류로 하시고 분류도 오름차순, 그리고 제품명을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처와 분류, 그 다음 제품명 모두 오름차순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데이터 분류가 잘 될 거예요. 첫 번째가 거래처, 두 번째가 분류, 세 번째가 제품명.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한 기준대로 적용이 됐을 거예요. 이제 제대로 좀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들가게를 기준으로 먼저 니은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됐죠.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나들가게 안에서 놀이왕구 먼저, 그리고 승용왕구
그 다음으로 정렬이 됐죠? 그럼 놀이완구 중에서도 낚시놀이, 니은, 비읍, 시옷, 이응순으로 제품명이 쭉 다 정렬된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기준으로 먼저 정렬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류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그리고 제품명은 낚시놀이를 기준으로 세 번째로 이제 적용을 하니까 이 순차적으로 다 그 상위 카테고리에 맞춰져서 하위 카테고리들이 다 정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을 단계별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렬 기준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표 안에다 마우스 클릭하시고 다시 상단 데이터 탭에서 정렬 가셔서 여기 있는 기준들을 이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정렬 기준을 3개로 넣었잖아요. 나는 2가지 기준을만 정렬을 다시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은 정렬 기준 하나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제품명이라는 요 기준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이거 클릭하셔서 기준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기준 삭제해 주시면 이제 거래처와 분류 기준으로만 적용이 됐겠죠. 그리고 확인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이제 데이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바뀌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3가지 기준으로 적용을 했다가 2가지 기준으로 좀 바꾸고 싶다. 왜냐면 지금은 이미 다 정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에 변화가 없을 겁니다. 나중에 아예 기준들을 다 바꾸시거나 기준 하나를 이제 삭제하실 때 이렇게 정렬해서 기존에 적용했던 기준을 삭제하시면은 이제 좀 기준을 좀 완화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단계의 그 정렬을 사용해 보시는 걸 배우셨고요. 지금은 이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만 정렬을 해보셨어요. 근데 이 경우 말고 내가 직접 이 정렬 기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어디서 연습하시냐면요. 하단에 급여 현황이라는 워크시트로 가보실게요. 급여 현황이라는 워크시트로 가보시면 여기는 이 회사 직원들이 본봉과 수당과 급여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다 이제 계산해 놓은 워크시트입니다. 왼쪽에 보면 각 그 직원들의 성명과 이들이 어느 부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직위는 무엇인지가 있고요. 이 급여라는 건요. 본봉, 이제 원래 본 급여가 있고 뭐 야근했을 때 뭐 어디 뭐 출장을 갔을 때 추가적으로 수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급여라는 건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중에 나오죠. 그래서 본봉과 그리고 수당을 더한 값이에요. 썸 값이죠. 썸 함수를 사용해서 급여를 구해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은 지금은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입력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쭉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한 건데 이것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그러니까 이제 배우신 대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실게요. 부서별로 먼저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직위별로 이건 좀 이따 하고요. 부서별로 먼저 적용을 하고 그 안에서 이름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오름차순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이 2가지 이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표 안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고요. 상단 데이터 탭에서 정렬 아이콘 클릭하셔서 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째 기준은 부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부서를 클릭하시고 부서에서 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면은 개발부가 가장 상단에 오겠죠. 경영정보팀이 먼저 오나요? 요건 이제 아마 아야어여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아마 경영정보팀이 먼저 올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기역으로 시작하는 부서가 가장 상단에 오도록 오름차순으로 먼저 적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기준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기준 하나 추가해서 그 안에서 부서 안에서도 성별로 오름차순으로 그럼 이제 고씨나 김씨가 가장 상단에 오겠죠. 그래서 부서를 기준으로 먼저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그리고 기준으로 또 오름차순으로 그 안에서 정렬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 클릭해 주시면 이제 정렬이 됐죠. 그래서 개발부가 가장 상단에 오네요. 기역으로 시작되는데 이 안에서도 이응, 지읒, 히읗별로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렬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렬 두 가지 기준 이상의 정렬 기준을 적용을 해봤고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만 정렬을 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정렬이 되는데 직위의 경우는 어떤가요? 직위의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정렬을 한다면은 요 기준이 요거 이제 보시기만 하세요. 여기서 정렬 아이콘 클릭하시면 정렬 기준과 값과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죠. 근데 마지막에 오름차수이냐 내림차수이냐 보시면은 오름 아니면 내림밖에 없어요. 그죠? 오름차순 아니면 내림차순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직위는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직위는 부장이 가장 높고 그리고 차장이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에 과장이 그 다음 뭐 대리, 사원 이 순으로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엑셀에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하면 엑셀은요 그냥 얘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쭉 정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높은 거는 대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엑셀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만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때는 직위순으로는 부장이 가장 상단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회사에서 이런 데이터를 자주 다루게 된다면은 이거 부장을 가장 상단에 오도록 좀 정렬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엑셀에게 우리의 현실을 교육시켜줘야겠죠. 엑셀 너가 생각했을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대리가 가장 오도록 정렬을 하겠지만 우리의 이 회사 생활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가 아니라 부장이 가장 상단에 오고 그 다음에 차장이 상단에 오는 이러한 오름차순, 내림차순 체계를 또 가지고 있다. 이거를 엑셀에게 기억을 시켜놓으면 엑셀이 앞으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정렬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렬 체계를 만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건요 우리가 한 2회차인가 3회차 때 아마 배우셨던 것 같은데 자동 채우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자동 채우기 했을 때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숫자나 요일, 분기, 월 이런 것들은 이미 엑셀이 그 목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이라고 입력하고 화요일이라고 입력 두 가지만 입력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쭉 자동 채우기를 하면은 이 요일의 목록을 쭉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자동 채우기의 목록에 너무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엑셀에서 이미 이 요일의 목록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가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뭐 분기도 1분기, 2분기까지 입력하면 3, 4분기, 4분기까지밖에 없으니까 4분기까지 가면은 다시 1분기로 채워주죠. 쭉 채워주면은 9분기까지 되네요. 요건 이제 아마 숫자로 인식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9분기를 하는 건 없으니까 어쨌든 뭐 1분기, 2분기까지만 입력을 해도 분기별로 쭉 입력을 해주고 이거 외에도 자축인묘 진사어미 이거 아시죠? 우리 띠를 지칭할 때 우리 한국에서 쓰는 자축도 이렇게만 드래그 하셔서 쭉 자동 채우기를 하면은 자축인묘 진사어미 신유술 쭉 이렇게 자동 채우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자동 채우기 목록처럼 엑셀에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직급 체계를 입력해 놓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같이 입력하러 가보실게요. 이거 제가 자동 채우기 알려드리면서 살짝 이 목록을 어떻게 엑셀에 인식을 시키는지 알려드렸는데 오늘 복습 겸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요. 왼쪽 상단에 가보실게요. 파일로 가셔서 옵션으로 갑니다. 맨 밑에 있어요. 네, 옵션을 클릭하시면 엑셀 옵션이라는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 대한 환경을 우리가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왼쪽에 고급 보이실 거예요. 고급.
고급을 클릭하셔서 여기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우리 기초 단계에서 이것들 다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 세팅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사용자 지정 목록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급으로 가시면은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오른쪽에 요 스크롤 막대 보이시죠? 요 스크롤 막대를 맨 밑으로 끝까지 내려주세요. 맨 밑으로 끝까지 내려줍니다. 끝까지 내려다 주시면 여기 이제 회색으로 막대 보이실 거예요. 로터스 호환성 설정 대상, 그리고 그 위에는 로터스 호환성, 그리고 그 위에 데이터라는 요 회색 띠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은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목록을 지정할 거예요. 왼쪽에 설명 나와 있죠? 정렬 또는 채우기 순서에서 사용할 목록 만들기. 아까 채우기 순서는 제가 설명드렸고 우리가 지금 이제 정렬할 때 사용하려고 이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사용자 지정 목록을 편집합니다. 클릭하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이렇게 창이 뜨죠. 그래서 왼쪽에 이미 기존의 엑셀이 기억하고 있는 사용자 지정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사용했던 자축인묘 진사어미, 뭐 1, 4분기, 2, 4분기, 월요일, 요일 등등 이렇게 다 목록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동 채우기를 하거나 정렬을 할 때 요 기준으로 지금 정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중에서 요일별로 만약에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만약에 데이터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입력이 되어 있다면은 이 지정 목록에서는 일요일이 가장 상단에 오는 거구나라고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을 상단으로 해서 토요일까지 쭉 뭐 오름차순이나 또는 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목록을 하나 우리도 만들면 이 목록 중에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목록을 추가할 건데 오른쪽에 이제 목록 항목 보이시죠? 일단 왼쪽에서는 지정 목록에서 새 목록, 가장 상단에 있는 새 목록에 지금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거고요. 가장 상단에 있는 새 목록에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새 목록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 새 목록에 해당하는 목록 항목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목록 항목을 만들 때 나중에 우리가 정렬할 때 보통 이제 부장이 항상 위로 오도록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높은 직급이 위에 오도록 이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높은 직급부터 입력을 해주실게요. 부장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고 그리고 차장 엔터, 과장 엔터, 대리 엔터, 사원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회사마다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뭐 부장, 차장 이런 거 안 하고 뭐 매니저, 사원 그냥 이렇게만 사용하는 회사도 있고 뭐 연구원, 뭐 선임, 주임 뭐 이런 이제 직급 체계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예시가 직위가 대리부장 사원 요 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와 맞춰서 하지만 만약에 나중에 회사를 사용하실 때 우리 회사는 뭐 이런 직급이 아니고 보통 뭐 연구원, 뭐 선임연구원 이런 걸 사용한다. 그럼 이 목록에다 그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목록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는 샘플 문서에 맞춰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정렬을 할 때 항상 부장이 상단에 올 수 있도록 이 부장을 상단에 입력을 해준 겁니다. 이것도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순서를 바꿔주실 수 있어요. 나는 항상 사원이 먼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사원이 맨 위에다가 입력해 주시고 밑에다가 부장을 입력해 주시면은 나중에 정렬을 할 때 항상 사원이 상단에 오도록 이제 적용이 되겠죠. 우린 일단 부장부터 사원까지 이렇게 모두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다 입력을 하셨으면요. 오른쪽에 추가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네,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이제 우리가 입력한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이 이 사용자 지정 목록에 입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밑에서 목록 확인하셨으면 바로 확인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엑셀 옵션 창도 확인을 클릭하셔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우리가 지정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한번 이 급여 현황이라는 데이터를 다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쉬는 시간 전에 엑셀에서 파일 가셔서 옵션에 가셔서 고급 기능 가셔서 요 스크롤 막대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목록이 왼쪽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이라는 목록을 이렇게 만드셨고요. 이제 이 목록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기 이제 정렬 기준이 한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 위에 아무 곳이나 마우스 클릭해 보시고요. 네, 이 데이터 탭에서요. 정렬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정렬 클릭해 보시면 지금 기존에 부서를 기준으로 먼저 한번 정렬을 해주고 그 부서 안에서 성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기준을 적용해 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정렬을 성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 직위로 바꿔볼게요. 즉 개발부라는 부서 안에서 지금은 성명으로 기준이 돼 있어서 이선정 대리가 가장 상단에 와 있지만 성명이 아니라 직위로 바꾸게 되면은 홍길동 부장이 가장 상단으로 오게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기준을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다음 기준 클릭하시고 이것을 성명이 아니라 직위로 변경해 보실게요. 직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직위에 정렬을 그냥 오름차순으로 하시게 된다면 대리, 과장, 부장, 맞나요? 아니, 과장이 상단에 오겠네요. 왜냐면 이제 기역으로 시작되는 게 과장이니까. 근데 우리가 직접 적용한 부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장을 오도록 적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기역, 니은 순서대로의 오름차순이 아니라 이 정렬 기준을요. 펼치기 버튼 클릭하셔서 지정 목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부장부터 쭉 내려오게 되는 그 목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클릭하시면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용자 지정 목록 창이 이렇게 하나 뜰 거예요. 그럼 왼쪽 목록 중에서 이 스크롤 막대를 쭉 내리면 맨 밑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목록 보이시죠? 네, 이것을 선택하시고 확인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직이라는 기준은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기준으로 정렬을 해줘라 라고 보이게 되는 거죠. 부장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겠죠. 먼저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확인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확인 클릭하시면은 네, 이제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개발부라는 부서가 첫 번째 정렬 기준이었어요. 아까는 이선정 대리가 이름 순으로 했을 때 개발부가 지금 3명이죠. 그냥 단순한 오름차 순으로 했을 때는 이선정 대리가 이응이니까 제일 먼저 오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직위 기준으로 정렬을 해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홍길동 부장이 가장 전에 오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부장이 급여가 대체적으로 사원보다 대리급보다는 더 높죠. 그래서 이제 직위 수준으로 우리가 정렬을 했기 때문에 급여도 그에 따라서 부장의 급여가 가장 높은 급여가 위에 오도록 자동적으로 같이 정렬이 된 거죠. 그래서 직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회사마다 직위의 책이 다르기 때문에 지정 목록으로 직위의 그 높낮이 순서대로 쭉 정렬을 해주고 정렬을 할 때 우리 사용자 지정 목록을 기준으로 정렬하도록 적용을 해주면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도 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정렬하는 방법 배워보셨고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는 이 데이터들
이 표 안에서 전체 데이터를 다 정렬을 했는데 일부 데이터만 정렬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단에 사용자 정렬이라는 워크시트로 이동해 보실게요. 사용자 정렬이라는 워크시트를 보시면은 여기는 표가 좀 단출하죠. 네, 4명의 학생이 있는데 학생들이 5회 5번 정도 시험을 본 거예요. 네, 시험 때마다 점수가 다르죠. 뭐 배수지 학생은 1회 시험에는 33점이었는데 뭐 5회 시험은 좀 어려웠나 보죠. 5회 시험은 17점으로 점수가 좀 낮아요. 그래서 각 학생들마다 회차별로 점수가 낮은데 물론 이것들도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을 정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름 순으로도 정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회차별로 해서 여기 이제 숫자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요. 이 중에서 배수지 학생에 대해서만 정렬을 적용해 볼게요. 이 말은 다른 학생에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두고요. 배수지 학생만 보니까 이제 회차별로 점수가 다른데 배수지 학생이 이 점수를 가장 높은 점수를 왼쪽에 정렬을 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오른쪽으로 정렬하도록.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렬했을 때는 이제 기준으로 계속 이제까지 정렬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두 가지예요.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정렬을 할 거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방향으로 정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정렬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한번 적용을 해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우리가 이제 움직일 데이터만 먼저 드래그를 해주셔야 돼요.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배수지 학생의 점수만 쭉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건데 오른쪽 가로 방향으로 정렬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배수지 학생의 점수가 입력된 C5부터 G5까지 5개의 셀을 드래그합니다. 네, 드래그 하시고 이거 이제 정렬을 하려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가셔야겠죠. 네, 데이터 탭으로 가셔서 그대로 정렬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렬 아이콘 있죠? 정렬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경고창이 나옵니다. 왜냐면요, 보통은 이 데이터가 모두 입력된 이 표 안에서 정렬을 하는데 우리가 블록으로 특정 부분만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영역에 대해서 내가 블록으로 지정한 영역에 대해서만 정렬을 할 거냐 아니면은 전체 영역에 대해서 정렬을 할 거냐를 한번 선택하라고 다시 한번 확인창이 뜨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밑에 있는 현재 영역, 내가 지금 선택한 현재 영역에서만 배수지 학생의 점수 안에서만 정렬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에서 특정 데이터만 특정 영역만 정렬을 하시고 싶을 때는 그 특정 영역을 드래그 하시고 데이터 탭에서 정렬을 클릭하시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정렬 경고창이 뜨면서 이 현재 내가 선택한 영역만 정렬하겠다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렬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정렬 요 기준을 만들라고 이렇게 대화 상자 하나 뜨게 되죠. 요거부터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렬 기준을 선택해야 되는데 정렬 기준에서 한번 펼치기 버튼 클릭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좀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정렬 기준을 펼쳐보니까 10C부터 10G까지, 그러니까 C열부터 D열, E열, 그래서 G열까지 중에 정렬의 기준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맞지 않아요. 이 경우는요, 우리가 열 기준으로 정렬을 하겠다는 거는 세로 방향으로 정렬을 할 건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영역으로 지정한 요 영역에서 가로 방향으로 정렬을 할 겁니다. 전혀 세로
방향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통은 세로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까지 정렬 하셨을 때 다 데이터들이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정렬을 하셨잖아요. 근데 얘도 기본적으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렬의 방향부터 바꿔주셔야겠죠. 지금 정렬 기준으로 정렬하려고 보니까 어떤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라 그러는 건데 우리는 열이 아니라 지금 요 행을 기준으로 요 행 안에서 정렬을 할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정렬의 기준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정렬 기준을 정립하시기 전에 오른쪽 위에서 옵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옵션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 정렬하는 옵션이 위쪽에서 아래쪽, 즉 세로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렬 방향을 아까 열 기준으로 정렬 기준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꿉니다. 내가 정렬을 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런 방향으로 정렬을 할 거다. 배수지 학생의 1회부터 5회차 되는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확인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옵션을 바꾸고 나서 정렬 기준 한번 보세요. 정렬 기준 펼치면은 이제 행 5로 선택이 되죠. 정렬 기준은 행 5, 5번째 행, 배수지 학생의 이 점수, 5회간의 점수 안에서만 내가 정렬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값은, 정렬 기준은 값,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겠죠. 그리고 이제 정렬 기준은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볼게요. 내림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보시고 확인 클릭해 보시면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데 내림차순으로 정렬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가 이 왼쪽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횟수 상관없이 이 5개의 점수 안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왼쪽에 정렬을 해준 거죠. 지금 우리가 이 표에서 지정된 영역에 대해서만 정렬을 하시려면은 요 지정할 영역을 먼저 드래그를 하시고 상단 정렬로 가셔서 선택 영역으로 정렬하겠다. 이걸 먼저 선택을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정렬 클릭하셨을 때 이 정렬 기준이 당연히 처음에는 열 기준으로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옵션 가셔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 정렬 기준이 행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행 기준으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을 할 텐데 여기서 오름차순을 한다 그러면은 요 오른쪽 끝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될 거고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겠다 그럼 왼쪽 끝에 가장 높은 점수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영역만 우리가 드래그를 해서 아예 이 정렬하는 방향도 방향이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 정렬하는 방법을 배워보신 거예요. 이렇게 배워보셨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정렬하는 방법을 배우셨는데 정렬을 배우신 이유가 바로 또 필터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신 정렬은요. 이 같은 성격의 데이터들끼리 모아주는 정렬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개발부는 개발부끼리, 경영정보팀은 경영정보팀끼리 이렇게 동일한 성격의 애들끼리 분류를 해줘서 그 분류 안에서 또 어떻게 세부적인 이 기준들이 정렬이 되는지를 보셨는데 이번엔요. 우리 필터를 배워보시기 위해서 판매 현황, 우리 아까 처음 해보셨던 판매 현황이라는 이 워크시트로 이동해 보실게요. 이것도 판매 현황이라는 워크시트로 이동하셨고요. 자, 지금부터 배우실 필터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필터링 해주세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쭉 뽑을 수 있도록 필터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터링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먼지 같은 거, 먼지 필터 쓰실 때 먼지를 빼고 다른 것들만 다 이제 필터링 될 수 있도록 이런 때 필터링 개념을 쓰시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데이터의 분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제까지 정렬을 통해서 놀이왕구는 놀이왕구끼리 이렇게 정렬을 해서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만 놀이왕구 데이터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렬을 해주셨는데 이제는요 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다른 거 다 안 보이고 놀이왕구만 보일 수 있도록 표 자체를 필터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거래처라는 곳 보면은 나들가게부터 사랑문구, 상렬항구 등등 거래처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요 나들가게만 쭉 나타나게 필터링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요, 우리 여기서 필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필터 적용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자, 여기 상단에 이 3셀 있죠? 거래처. 여기 항목셀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가공하는 거죠.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만 뽑을 수 있게 가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데이터 탭 가십니다. 데이터 탭. 데이터 탭으로 가보시면은 우리 아까 정렬 배우셨죠? 정렬 바로 오른쪽에 깔때기 모양의 필터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 3셀을 클릭하신 상태로 필터를 클릭하시면은 전체 요 제목행에 쭉 필터가 다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쉽게 거래처만 필터링을 적용할 수도 있고 분류만 필터를 적용할 수도 있고 요 필터 버튼으로 바로 가능한 거예요. 필터를 적용을 하니까 요 제목행 옆에 이렇게 다 색으로 화살표가 생성이 됐죠. 이게 바로 이제 필터를 적용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처 옆에 있는 요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는 거예요. 거래처 옆에 있는 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가 모두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 이 데이터에 있는 이 거래처 이름들 모두 표시되어 있죠. 여기 지금 가려져 있어서 다 안 보이는데 이 스크롤 막대를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쭉 데이터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데이터들의 목록에 다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 워크시트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스크롤 막대를 맨 위로 올리셔서 맨 위로 올리시면 여기 모든 거래처 이름에 선택이 되어 있는 거는 가장 상단에 모두 선택이라고 체크가 돼 있어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두 선택을 다시 클릭하시면 체크가 해제되거든요. 모두 선택을 다시 클릭해 보세요. 모두 선택을 다시 클릭하면은 체크가 모두 다 해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중에서 나는 나들가게만 보고 싶다. 그럼 나들가게를 클릭하시면 되죠. 모두 선택을 클릭하시면 체크가 해제가 되고 이 중에 나들가게만 선택을 하시면은 나들가게만 체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클릭해 주시면은 이게 지금 좀 확대가 돼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축소를 해볼게요. 네, 원래 데이터 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나들가게 데이터만 이렇게 선별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필터를 적용했기 때문이죠. 저 위에 지금 이 제목행 보시면은 다 하얀색 드롭다운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다 역삼각형 모양의 버튼인데 거래처에만 깔때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데이터에만 우리가 필터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나들가게만 보이도록 우리가 필터를 적용해서 거래처는 지금 필터가 적용된 상태다라고 보여주죠. 그리고 왼쪽 보시면은 이 행의 번호가 색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필터가 적용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17행 밑에 보시면은 17행에서 갑자기 96으로 숫자가 넘어가죠. 왜 그러냐? 원래 우리 쭉 다 데이터를 펼치면은 95행까지 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95행까지가 아니라 필터링을 해서 데이터가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잠깐 필터를 적용해서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만 보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잠시 숨겨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 95행까지 나와야 되는데 17행 밑으로는 쭉 다른 데이터는 지금 숨겨진 상태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를 적용했다는 거는 적용한 필터의 제목 항목에 이렇게 깔때기 표시가 나온다면은 거래처 항목에 지금 필터가 적용되어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행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다는 거는 이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필터링의 결과로 나온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여기 밑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필터도 하나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나들가게만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내가 나들가게에서도 신생아 완구 부분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류에도 바로 필터를 적용하시면 되죠. 우리 아까 정렬의 경우는 정렬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시죠? 아까 정렬할 때는 이 정렬 버튼을 클릭하시면 2가지 이상의 정렬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는데 그 외에 이 왼쪽에 있는 이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한번 적용할 때마다 다시 리셋돼서 가장 최근에 적용한 필터만 적용이 되도록, 필터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적용한 정렬만 적용되도록 했어요. 하지만 2가지 이상의 이 정렬 기준을 적용할 때는 이 정렬 아이콘을 클릭했었죠. 근데 이 필터는요, 그냥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그냥 필터 적용하는 순서대로 계속 유지되면서 적용이 됩니다. 이미 지금 나들가게라는 필터를 한번 적용해서 데이터가 나들가게만 보여지게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나들가게에 우리가 납품한 신생아 완구만 따로 보고 싶다. 그럼 분류에도 필터를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분류 옆에 있는 이 역삼각형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셔서 지금 분류 중에서 모든 분류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모두 선택을 다시 클릭해서 해제합니다. 모두 선택을 다시 클릭해서 해제하시면 모두 지금 체크가 다 해제됐죠?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는 신생아 완구다. 이렇게 신생아 완구에만 체크해 주시면은 여기도 신생아 완구라는 필터가 적용이 돼서 다른 것들은 다 안 보이고 신생아 완구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신생아 완구 체크하셔서 확인 클릭해 주세요. 확인 클릭하시면은 나들가게에서도 그 중에서도 신생아 완구만 이렇게 데이터를 따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죠? 지금 필터가 2개 적용되어 있는데 이 깔때기 표시만 보시면 됩니다. 거래처에 필터가 하나 적용되어 있고 신생아 완구에 신생아 완구 아니죠? 분류에 이 필터가 하나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터를 계속적으로 더 적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제품명 중에서도 딸랑이만 보고 싶다. 그럼 이 제품명에서도 딸랑이만 필터를 적용하시면은 내가 완벽하게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좀 분석해 보고 싶으실 때는 필터 선택하시면은 쉽게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필터로 적용된 상태로 선별된 데이터만 보이는데 다시 이전처럼 다시 원래의 데이터대로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필터를 해제하면 되겠죠. 필터를 해제하려면은 이 2개의 필터만 해제해주면 되겠죠. 분류와 거래처. 분류의 필터 먼저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의 이 C3 셀 바로 옆에 있는 깔때기 모양 있죠. 잠시만요. 네, 이 깔때기 모양. 분류 옆에 있는 깔때기 모양 클릭을 하셔서 지금 신생아 완구에만 체크되어 있는데 모두 선택에 체크를 해주시면 모두 선택에 다시 체크를 해주시면은 전체 이 분류에 해당하는 모든 카테고리가 보이도록 선택을 하는 거죠. 모두 선택 클릭하시고 확인 클릭하시고요. 거래처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처도 다시 옆에 있는 깔때기 모양 클릭하셔서 모두 선택을 클릭하시면 그리고 확인 클릭하시면 이제 전체 데이터가 다 보여집니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3번째 행에서 깔때기 모양 다 사라졌습니다. 필터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왼쪽 행도 파란색으로 표시 안 돼 있어요. 원 데이터 그대로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95행까지 데이터가 다 보여질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필터를 적용을 하시면은 이 데이터에는 별 영향이 없어요. 데이터를 잠깐 필요 없는 데이터를 숨겨주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쉽게 필터를 지우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는 이제 여기 필터 버튼을 사용을 했지만 데이터 탭에서도 우리가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금 빠르게 한번 더 필터 적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일자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일자 옆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 클릭하셔서 일단은 모두 선택에 체크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셔서 해제해 주시고 나는 2020년 데이터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2020년 데이터밖에 없네요. 그럼 2020년에 1월 데이터만 보고 싶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두 선택을 클릭하셔서 깨끗하게 해제를 해주시고 체크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2020년 1월 데이터만 보겠다. 1월만 클릭해 주시면 되죠. 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1월 데이터만 선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필터를 만약에 지우고 싶다 하시면요. 이 데이터 탭 있죠? 데이터 탭에서 필터 오른쪽에 지우기 있어요. 지우기. 요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필터가 지워집니다. 필터 지우기를 클릭하시면은 필터가 다시 지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필터 지우기라는 버튼은요. 언제 사용을 하시냐면은 아까 우리가 필터 여기 두세 개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 필터를 다 지울 때 이 지우기를 클릭하시면 한 번에 지워집니다. 제가 빠르게 좀 보여드리면은 필터를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를 설정을 했어요. 네, 지금 이 필터가 두 개가 적용되어 있어요. 일자랑 거래처에 두 개가 적용돼서 지금 선별된 데이터만 보여주는데 이 두 개의 필터를 하나씩 지우려면은요. 요 일자 필터 클릭해서 모두 선택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거래처 필터 선택해서 모두 선택 이렇게 두 번을 클릭해 주셔야 되죠. 또는 하나의 필터만 지우실 때는 그냥 하나의 필터만 이렇게 클릭하셔서 모두 선택해 주시면 돼요. 나는 이 필터를 다 지우고 원본 데이터로 가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상단의 데이터 탭에서 필터 옆에 지우기를 클릭하시면은 한 번에 두 개의 필터가 아니죠.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모든 필터를 지워주는 게 바로 지우기 버튼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동안에 이제 필터는 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목록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경우 보세요. 금액, H열에 있는 금액을 보시게 되시면은 금액 옆에 있는 요 H3 셀 옆에 있는 요 드롭다운 버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숫자들의 목록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 문자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됐지만 숫자는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하나 10,000원 이상이 되는 금액들을 선택하기에는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의 경우에는 필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지금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위에 필터 모두 다 적용 안 돼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요 제목행에 모든 필터 적용되어 있지 않고 요 상표만 표시된 상태가 아무런 필터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자, 그리고 금액 옆에 있는 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금액 옆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요. 숫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워낙 10회짜리, 1회짜리, 100회짜리까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 목록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숫자 필터를 활용을 합니다. 네, 숫자 필터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거냐, 같거나 어떤 특정 숫자보다 같은 숫자를 필터링을 할 거냐, 또는 어떤 숫자보다 작은 숫자를 필요할 거냐, 또는 이 중에서 상위 10%만 표시를 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금액 중에서 예를 들면, 금액이 보통, 한 50만 원 이상 기준이 되는 요 금액 것만 보고 싶다. 내가 지금 전체 거래 건수 중에서 50만 원 이상의 큰 거래 건수만 보고 싶다 하시면요. 금액에서 드롭다운 버튼 클릭하셔서 숫자 필터 가시고 50만 원 이상으로 선택을 하시려면은 크거나 같음으로 적용을 하셔야겠죠? 50만 원보다 크거나 같음을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숫자 필터 가셔서 크거나 같음 클릭하시면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라는 이 대화 상자가 하나 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크거나 같음이라는 이 부호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냐?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목록이 되어 있는데 이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입력되어 있는 모든 숫자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 값을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 내가 직접 50만 원 이상이다. 5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50만 원. 그러면은 50만 원보다 크거나 같은 금액만 필터를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단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네, 이제 필터가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죠. 일단 금액에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들 보시면 50만 원 이상의 금액들만 선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다 5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필터를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필터를 다시 설정해 볼게요. 다시 금액 옆에 있는 이 필터 버튼 클릭하셔서 지금 이제 필터가 적용되어 있죠. 50만 원 이상이라는 숫자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필터를 해제하겠다. 그러면은 상단에 바로 금액에서 필터 해제를 클릭해 주세요. 금액에서 필터 해제.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 적용되어 있는 필터가 해제가 되고요. 해제된 거 보이시죠? 전체 데이터가 보입니다. 자, 한 번 더 필터를 적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50만 원 이상이지만 100만 원보다는 작은 이러한 형태의 기준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럼 금액에서 다시 드롭다운 버튼 클릭하셔서 숫자 필터로 갑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50만 원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같음을 그대로 선택해 주시고요. 숫자 필터 가셔서 크거나 같음 선택하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가 나오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 5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자, 50만 원보다는 크지만 100만 원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50만 원 이상이다라는 이 조건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도 포함되고 이 밑에 있는 다른 조건도 동시에 적용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죠. 그리고 이 조건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해 주면 된다. 그러면 또는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우리는 일단 그리고를 선택하시고 100만 원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저거 부호를 드롭다운 버튼 클릭하셔서 작다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50만 원보다는 이상이고 100만 원보다는 작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한 번에 선택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 클릭하시면 이 거래 금액 중에서 100만 원보다는 작지만 50만 원 이상인 금액들이 선별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금액에서 숫자 필터를 적용을 하실 때 여기 이제 숫자 적으시잖아요. 이때 그냥 숫자만 적으세요. 간혹 표시하시느라고 쉼표 입력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도 아마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쉼표 없이 숫자만 입력하셔야 돼요. 콤마 없이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 필터를 적용하시는 방법을 배워보신 겁니다. 네, 숫자 필터 해제하시는 방법도 아시죠? 다시 이 필터 모양 클릭하셔서 금액에서 필터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 있는 필터를 아예 다 적용을 해제하겠다 하실 때는 그대로 상단 데이터 탭에서 필터 옆에 지우기 클릭하시면 모든 필터가 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필터를 다 적용을 했는데 필터는 사실 내가 보고 싶은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선별해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필터를 우리가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필터 버튼이 보일 겁니다. 물론 지금은 필터는 해제했지만 필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죠. 이 화살표까지 다 지우고 싶다 그러시면요. 사진에 그대로 데이터 탭 가셔서 지금 여기 필터에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필터를 사용하려고 적용을 해놨지만 실제 아직 필터를 적용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아예 이 하얀 버튼까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는 데이터에 적용을 했다 해제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예 아무것도 없는 원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하겠다. 그러면은 제목행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필터를 데이터 탭에서 클릭해 주시면 네, 필터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자유롭게 필터를 요 항목별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금액은 숫자 필터 활용해서 적용해 주시고 다른 필터들은 드롭다운 버튼 이 항목별로 클릭을 하셔서 모두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 해제하시고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인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필터가 적용이 될 거고요. 이제 필터를 완전히 다 없애겠다, 원데이터로 가겠다 하실 때는 상단 데이터 탭에서 필터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이 필터 드롭다운 버튼까지 아예 삭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필터 사용법을 배우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툴 고정 기능 하나 배우시고 저희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로또라는 워크시트로 가보실게요. 네, 여기 이제 로또 출연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각 회차별로 추첨 일자별로 이 로또가 6가지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 6가지 숫자가 각각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추첨일에 일자가 나와야 되는데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샵으로 나오는 경우, 네, 이 경우는요, 날짜 데이터가 연, 월, 일이 입력되어서 굉장히 긴데, 이게, 이 셀의 너비가 그 날짜를 다 포함할 정도로 넓지가 않아서 제대로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C열에 너비를 넓혀주시면 되겠죠. 넓히는 방법 우리, 초반부에 배우셨어요. 그래서 C열의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경계선 보이시죠? 그래서 이 C열, 열번호 옆에 이 부분, 이 경계선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양방향 화살표가 이렇게 생기죠. 이때 마우스를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은 알아서 C열이 이 데이터를 다 포함할 수 있을 정도의 너비로 자동적으로 넓혀집니다. 자, 추첨일 날짜가 보여지게 되고요. 이건 나중에 엑셀 시트 보시다가 그게 샥 많이 나오시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열의 넓이를 자동적으로 넓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틀 고정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제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밑으로 스크롤 다운 한번 해보세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스크롤 막대, 세로 스크롤 막대를 쭉 밑으로 내려봅니다. 내려보다 보면 당연히 이제 밑에 행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내려가다 보면은 뭐 사실 이 데이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날짜구나, 이건 1회차 번호, 2회차 번호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데이터의 경우에는요, 뭐 이제 이게 제품 번호가 다를 수 있고 1년 번호가 다를 수 있고 또 무슨 특정 번호가 다를 수 있어서 이 제목행이 딱 보여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제목행이 당연히 이제 밑에 행으로 넘어가니까 밑에 행 넘어가면서 가장 상단에 있는 제목행은 나오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틀 고정 기능을 만약에 이제 배우시게 되시면은 지금 아무리 이 밑으로 행 번호를 내린다고 해도 이 상단에 있는 이 제목행 있죠. 얘는 고정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시킨 채로 밑에 여기는 고정이 된 채로 밑에 데이터를 쭉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작출할 수 있어서 좋겠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이제 일단은 이제 맨 위로 올라와 보세요. 아까 이제 맨 위로 올라오신 방법, 컨트롤 키에다가 홈 버튼 누르시면은 A1 셀로 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은 요 핵이 넘어가지 않도록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요 핵과 열이 교차하는 요 C5 셀 보이시죠?
C5 셀을 클릭을 해주세요. 네, C5 셀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 셀을 기점으로 이 셀이 만나는 이 셀의 윗부분, 요 부분과 그리고 요 왼쪽 부분 있죠. 요 부분은 틀이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C5 셀을 클릭을 하시고 이번엔요, 이제 우리가 보기 편한 기능이기 때문에 상단에 보기로 가실게요. 데이터 자체를 가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기 편한 거예요. 보기 편하도록 이제 옵션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단 보기 탭으로 가시면 요 오른쪽에 창이라는 요 영역에서 틀 고정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틀 고정. 네, 틀 고정에서 펼치기 요 밑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시면 틀 고정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틀 고정이라는 거는 현재 내가 선택한 기준으로 워크시트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스크롤한 동안 즉 이제 밑으로 횡을 내리거나 뭐 오른쪽으로 열을 계속 움직일 때 특정 열이 계속 표시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 고정을 클릭해 주세요. 틀 고정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옅게 선이 이렇게 생성된 거 보이실 거예요. 이제 여기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된 거예요. 이 밑에 부분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스크롤 막대를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이 제목행은 그대로 고정돼 있어요. 제목행을 고정된 채로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쭉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계속 이 가로 스크롤 막대 있죠. 이걸 이렇게 움직여도 여기 틀 고정된 부분 있죠. 틀 고정된 부분 요 오른쪽 부분만 움직이고 요 왼쪽 부분은 움직이지 않아서 실제 지금은 이제 번호가 6번까지 있지만 여기 이제 데이터가 오른쪽 열에도 가득 차 있을 때는 이렇게 이 시트를 계속 움직여도 요 틀 고정된 부분, 요 선 보여주죠? 요 선 부분의 밑에 부분만 움직이고 그리고 요 오른쪽만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행과 제목열을 고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틀 고정을 해제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바로 그대로 상단에 틀 고정 다시 클릭하셔서 틀 고정 취소하시면은 틀 고정이 이제 해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 한 번만 더 연습해 보실게요. 우리 이제 판매 현황으로 가보실게요. 네, 판매 현황도 가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밑으로 계속 이제 스크롤 막대를 내려보시게 되면은 이게 무슨 분류였는지 제목행이 보이지 않죠. 이때 틀 고정으로 우리가 제목행을 고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틀 고정을 시키기 전에 어떤 부분을 고정시킬 건지를 보세요. 먼저 이제 여기 밑에 이 제목행 밑으로만 이제 움직이도록 이 선에 이제 틀 고정이 이렇게 돼야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일자도 이렇게 보여지도록 일자는 상관이 없게 여기는 지금 왼쪽에 이제 열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제목 열이 없기 때문에 여기의 경우는 이제 적용이 안 되겠네요. 그럴 때는 그냥 요 일자 B4를 클릭하시면은 얘를 기준으로 요 윗선과 요 왼쪽 선은 틀 고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만 움직이고 요 위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4 셀을 클릭하시고 보기 탭에서 틀 고정을 클릭하시면 여기 틀 고정을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 선이 생기죠. 요 선 밑에와 요 선 오른쪽으로만 움직임이 되고 요 왼쪽과 요 위쪽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크롤 막대를 아래로 이렇게 세로 스크롤 막대를 아래로 움직여 보시면은 이 위에 제목행은 그대로 고정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 고정을 사용하시면은 다량의 데이터도 제목행과 제목열을 유지하신 상태로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편리하죠. 이 틀 고정 선이 보이는 게 불편하다. 이제 더 이상 틀 고정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 탭에서 틀 고정 가셔서 틀 고정을 취소해 주시면은 다시 원데이터로 깨끗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다량의 데이터를 정렬과 필터 그리고 틀 고정을 통해서 보는 방법을 배우셨고요. 이렇게 8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